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MBC 1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92회 예상 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점점 더 꼬여가는 백설이와 문태경의 운명, 그리고 김선재와 민경채의 치밀한 계략이 드라마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회사 내부는 전날부터 들끓고 있었다. 아침부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은 사진 한 장이 직원들 사이를 들쑤셔 놓은 것이다. 모텔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찍힌 사진.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 분명한데도 사진만 보면 두 사람이 한밤중 은밀히 만난 것처럼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은 속닥이며 서로를 눈치 보았고 몇몇은 대놓고 역시 소문대로였다라며 흉을 보았다. 그 시선은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앞 대기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백설이는 그런 시선을 애써 모른 척하며 회사에 들어섰지만 얼굴의 감도는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민경채가 차갑게 다가와 서리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게 알아서 내려갔으면 좋았잖아요.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까? 라는 말은 모욕이자 압박이었다. 서리는 차분히 숨을 고른 뒤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라고 또박또박 맞받아쳤다. 순간 공기 중에 싸늘한 긴장이 흘렀고 지켜보던 직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이사회 소집 소문은 금세 퍼졌다. 김선재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는 듯 이사진들 앞에서 서리와 태경의 사진을 내보이며 사람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 대표와 본부장이 저런 추문에 휘말렸다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겁니다. 라며 해고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민경채도 한술 더 떠 이쯤 되면 사직서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겠습니다. 라며 이사진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고 다른 이사들은 부담스러운 듯 서로 눈치를 살폈다. 서리는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 민두식의 번호로 받은 문자를 보여주며 이게 증거입니다. 회장님이 저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회장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기에 간 겁니다. 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경채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런 문자야 누구든 보낼 수 있죠. 증거랍시고 내밀면 다 통할 줄 아세요? 결국 모텔에 간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라며 묵살했다. 김선재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면 왜 하필 모텔이었습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라고 날을 세웠다. 백설이는 답답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태경을 흘끗 바라보았다. 태경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이사진들을 향해 우리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찾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사진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경채와 선재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긴급 이사회 소집은 시간 문제였다. 서리와 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결심을 나눴다. 이대로 끌려가 해고당하면 끝이다.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단 하나, 민두식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다시금 쏟아졌다. 그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두 사람을 촬영하는 듯 했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서리는 그런 시선을 애써 뚫고 나아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녀의 뇌리에 떠오른 건 오직 한마디였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반드시 회장님을 찾아서 모든 걸 뒤집어야 해. 저녁 식사 자리는 유난히 무겁고 싸늘했다. 길게 뻗은 식탁 위에 고급스러운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백설의 앞에 놓인 건 커다란 양푼에 담긴 비빔밥 한 그릇뿐이었다. 수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내밀어진 그릇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민경채는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국을 떠먹으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고 민지섭은 팔짱을 낀 채 의도적으로 서리 쪽을 외면했다. 민수정 역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불륜 스캔들 낸 주제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가 뻔뻔한 거 아닌가? 라고 비아냥거렸다. 서리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누가 뭐래도 호적상 내 미치다. 어떤 자식들이 엄마한테 이따위로 대해? 라는 목소리는 떨림보다 단단함이 컸다. 그러나 민경채는 비웃음을 흘리며 엄마요. 엄마라면 최소한 채통은 지켜야죠. 몰래 모텔을 드나드는 엄마라 그게 무슨 가정의 기둥입니까? 라고 나를 세웠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식탁 위의 음식조차 맛이 사라진 듯 차갑게 굳어버렸다. 결국 서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곁에 앉아있던 민세리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애타게 호소했다. 세리야, 믿어줘. 엄마는 부끄러운 짓 안 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민세리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 아저씨랑 모텔에 간 게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한테만 아니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허무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시각 김선재는 감금된 민두식을 찾아가 있었다. 어둡고 눅눅한 방 안, 두식은 쇠사슬로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김선재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두식 앞에 툭 내던졌다. 모텔 앞에서 찍힌 서리와 태경의 모습이었다. 보세요, 회장님. 사모님은 이미 태경이랑 그런 사이 아닙니까? 이래도 아직 두 사람을 믿으실 겁니까? 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민두식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바닥에 던졌다. 내 놈 말 따위 못 믿는다. 그 둘은 너 같은 놈과는 달라. 아무리 흠집 내보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는 그의 말은 김선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순간 김선재의 얼굴은 굳어졌고 입술 끝이 떨렸다. 좋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버티시겠다면 저도 술을 더 강하게 두는 수밖에 없겠군요. 집 안으로 돌아온 민경채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긴급 이사회를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서리가 저렇게 버티는 데는 뭔가 확신이 있어서일 거야. 설마 정말 아버지를 찾아낸 건 아니겠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잡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먼저 확실히 끝내야 해. 그녀는 곧바로 김선재를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자정 무렵 민경채의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경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던지며 어디 마음껏 즐겨봐. 회장직 승인 받으면 그 즉시 당신부터 아웃이니까라고 쏘아 붙였다. 순간 김선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대사는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결국 날 이용만 하고 버리겠다는 거군. 그러나 겉으로는 씩 웃으며 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서리와 태경을 완전히 내칠 겁니다. 라며 허리를 숙였다. 불안한 동맹, 서로 믿지 못하면서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민수정은 동생 지섭과 마주 앉아 있었다. 수정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납치라니 누가 아버지를 감금이라도 했다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지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거야. 아버지가 실종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이겠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서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미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지섭은 서리가 아버지를 숨기고 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잘못된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날 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음모와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서리는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 민세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태경은 사무실에 남아 문서들을 검토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그리고 저 멀리 감금된 민두식의 방 안에서는 쇠사슬 소리가 쿵쿵 울리며 그가 여전히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소리가 밤을 흔들고 있었다.
감금된 민두식은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쇠사슬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의 얼굴은 초췌해졌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김선재가 던지고 간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서리와 태경이 모텔 앞에서 찍힌 그 사진은 보는 이라면 누구든 오해할 만한 장면이었지만 두식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둘이 그럴 리가 없어. 저건 분명 조작된 그림이야. 저놈이 날 무너뜨리려 별짓을 다 하는군. 그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잠시 후 방 안으로 김선재가 들어왔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들어선 그는 일부러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두식을 내려다봤다. 회장님 아직도 버티십니까? 세상이 이미 돌아섰어요. 백설이, 문태경 두 사람은 불륜 스캔들로 더 이상 발을 못 붙입니다. 이사회도 이미 제 편이에요. 서리는 물론이고 회장님 자리까지도 곧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김선재의 말은 자만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두식은 고개를 들어 단호히 응수했다. 너 같은 놈은 절대 내 자리를 못 차지한다. 서리와 태경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발버 등쳐도 결국 넌 이용당하다 버려질 뿐이다. 김선재는 잠시 굳어 있다가 피식 웃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버티세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이 누굴 선택하는지. 민경채가 결국 회장직 승인을 받게 되면 서리도 태경도 끝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역시 더는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두식의 쇠사슬을 발로 차며 비아냥거리고는 방을 나갔다. 같은 시각 회사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붙여진 사진들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졌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아무리 그래도 회장, 사모님이랑 본부장이 저럴 수가 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서리와 태경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서리는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숨이 막혀왔다. 억울함을 외치고 싶었지만 증거라 할 만한 건 달랑 민두식 번호로 온 문자뿐. 그러나 그 문자가 누군가의 조작이란 걸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퇴근 후 서리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몇 장과 문자, 캡처가 들려 있었지만 이게 과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때 문태경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믿습니다. 이건 분명 김선재가 판 함정이에요. 태경의 단호한 말에 서리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믿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세리는 나조차 믿어주지 않아요. 가족마저 등을 돌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태경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차분히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 회장님을 찾으면 모든 게 뒤집힐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서리는 태경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민경채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에는 이사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로 눈치를 보았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진 여러분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사장과 본부장이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둘을 해임하는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은 술렁였고 이사들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서리와 태경은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경은 낮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어. 이대로 가면 오늘로 끝장이야. 서리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꼭 쥐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민 회장님을 반드시 찾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터져 나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세리는 여전히 서리를 향해 차갑게 굴었고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서리는 세리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속삭였다. 세리야, 믿어줘. 엄마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널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민경채는 다시 한번 김선재와 밀담을 가졌다. 당신 서리만 몰아내면 끝날 줄 알아? 난 당신까지 정리할 거야. 회장직 승인 받으면 당신도 필요 없어. 그녀의 날선 대사에 김선재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그래, 결국 날 버리겠다는 거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어두워졌고 새로운 계략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집안, 사무실, 이사회 모든 공간이 서로 다른 음모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리와 태경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민두식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르는 사이 작은 균열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었다. 그 균열이 언젠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을 예감케 하며 밤은 깊어만 갔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회사 안팎은 폭풍 전야 같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서리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책상 위엔 신문 스크랩, 회의록, 그리고 민두식의 일정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직접적인 단서는 되지 못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문태경이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대로 이사회가 열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경채와 선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거의 없어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 회장님을 찾아야만 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민경채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게 알아서 내려갔으면 좋았잖아.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까? 서리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차갑게 응수했다.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두 사람의 날선 눈빛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태경은 옆에서 이를 악물고 경채를 노려봤다. 경채는 조소를 흘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곧 알게 되겠지. 당신들 자리는 끝났다는 걸. 그리고는 당당히 뒤돌아 나가버렸다. 그 무렵 집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다. 민수정은 동생 지섭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 누가 납치해서 감금이라도 했다는 거야? 수정의 말에 지섭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거야. 아버지가 실종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이겠지. 누가 봐도 뻔하잖아. 그의 시선은 서리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수정은 결국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언니가 기어이 아빠 없는 틈을 노리고 일을 벌이네.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서리를 향한 불신이자 동시에 경채에 대한 경계심이기도 했다. 한편 민경채는 사무실에서 김선재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원장 사본과 이사회 명단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경채는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마음껏 즐겨봐. 회장직 승인 받으면 그 즉시 당신부터 아웃이니까. 그녀의 대사는 분명 김선재를 향한 것이었다. 선재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우리가 한 배를 탄 사이 아닙니까? 제 힘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를 버리겠다. 웃기지 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는 독한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 실장은 회의실 앞을 서성이다가 민경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백설이 맞죠? 루시아는 가짜죠, 그죠? 잠시 흐르는 침묵 속에서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서류를 낚아챘다. 그런 쓸데없는 말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 아니면 내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 공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분명 뭔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일지도 몰라라는 확신이 커져갔다. 서리와 태경은 깊은 밤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회의실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서리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말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끝장이에요. 내일 이사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다시는 기회를 못 얻어요. 태경은 오히려 굳은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알았어요. 민 회장 있는 곳.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서리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회장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다고요? 태경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흔적을 찾았어요. 내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굳게 결속되었다. 모든 음모와 배신, 거짓이 뒤엉킨 가운데 단 하나의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라는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었지만 서리와 태경은 두려움보다 결의를 품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싸움뿐이었다. 새벽녘이 다가올 무렵 민강 유통사옥은 고요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불안을 안고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서리와 태경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어둠을 뚫고 깜박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리는 두 손을 꼭 모아 쥐며 낮게 말했다. 태경 씨, 만약 우리가 내일까지 회장님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겠죠? 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찾은 흔적은 확실해요. 민 회장이 감금된 장소,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펼쳐 보였다. 모텔 주변, CCTV 사각지대, 그리고 김선재의 운전기사가 수상하게 오간 길. 여러 단서가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태경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여기에요. 외곽에 있는 오래된 요양병원. 선재가 굳이 감금 장소를 여기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합법적으로도 위장할 수 있죠. 환자 몇 명만 들여다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서리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몰아쉬었다. 요양병원, 그래서 흔적이 거의 없었던 거군요. 선재 정말 치밀해. 그 시각, 그 요양병원 깊은 병실 안. 민두식은 여전히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약을 들이대는 선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날 이렇게 가둔다고 끝날 것 같아?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내 놈부터 박살낼 거다. 선재는 비웃으며 약병을 내려놓았다. 그 여자 여기 못 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서리, 그 여자는 곧 모든 걸 잃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회사는 제 손에 들어옵니다. 두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침대 옆에 살짝 떨어져 있는 열쇠 고리를 보았다. 희미한 희망이 그의 눈에 번졌다. 한편 사옥에서는 긴급 이사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민경채는 분장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며 중얼거렸다.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내일이면 내가 어떤 꼴이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초조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수정은 이사회 소집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말했다. 언니가 기어이 아빠 없는 틈을 노리고 일을 벌이네. 이건 선 넘는 거야. 그러나 지섭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아버지 실종으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범인이지. 누가 뭐래도 의심은 서리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서리를 더욱 공경에 빠뜨릴 빌미가 되고 있었다. 늦은 밤, 공 실장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회사 뒷문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엔 갈등이 가득했다. 백설이 맞죠? 루시아는 가짜죠, 그죠? 낮에 경채에게 내뱉었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지금 이 서류를 누구에게 넘기느냐에 따라 모든 판도가 바뀔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국 민경채 사무실로 향했다. 서리와 태경은 마지막 회의를 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리는 피곤한 얼굴에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태경 씨, 꼭 민 회장님을 찾아야 해요. 그게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경은 깊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미 길을 찾았습니다. 알았어요. 민 회장 있는 곳. 그의 말에 서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며 다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요. 민 회장님을 구해내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해요. 바깥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직전에 어스름이 퍼져나갔다.
이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이와 태경은 마치 폭풍을 맞으러 가듯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들의 결심 위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민두식의 낮고 격렬한 외침이 겹쳐졌다. 너희가 아무리 날 묶어둬도 끝까지 무너지진 않는다. 92회는 결국 설이와 태경이 절망 속에서도 단서를 잡아내고 민두식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걸며 막을 내렸다. 이사회라는 칼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시에 진실에 다가서는 발걸음도 시작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과연 다음 회에서 설이와 태경이 민두식을 구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민경채와 김선재의 함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다.